안녕하세요. 인생컨이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결혼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각종 언론에서도 좀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일본 언론에서 이거를 주목해서 다루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 결혼이 최근 10년 중에 최대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전년비 대비로 보면은 40% 증가를 했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한국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은 지속적으로 혼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의 경우에는 2024년에 인구동향조사, 특히 혼인 이혼 통계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별에 따른 통계, 예를 들면 한국 남성, 외국 여성, 또 외국 남성, 한국 여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이 국적별 외국인과의 통계를 보면요, 이 통계 중에서 한국남, 일본녀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특히 한국 남자와 중국 여성, 보통 중국 여성과의 혼인 수는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와요. 보통 이제 조선족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통계상으로 나왔고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 이것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 남성, 외국 여성의 결혼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고요.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건수는 어떠냐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혼인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인데 그 건수가 1176건이었어요.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한 수고요.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간 혼인은 147건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은 증가를 했지만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간의 이제 결혼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한국인과 국제결혼 대상국 중에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일본은 오히려 13% 증가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신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크게 경제적인 부분과 한류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서는 경제력 격차가 감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남성과 한국 남성의 경제력 격차가 감소했다는 부분, 1인당 GDP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 PPP 기준으로 역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의 급여 수준과 거의 유사하고 동등해졌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이걸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한류 문화의 확산을 얘기를 했어요.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고 친숙해졌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대중매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영향을 줬을 것 같긴 하지만 한국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확산이 되고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일본 신문의 관점에서 일본 여성이 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할까의 시점이잖아요.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도 일본 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죠. 최근에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 뭐 연예인들 간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유튜브나 SNS 등에서 한국 남성, 일본 여성이 결혼해서 같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굉장히 한국 남성들 입장에서는 좀 사랑스럽고 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중개업체에서도 일본이든 아니면 어떤 각국의 여러 가지 중개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024년 통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2025년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 결혼 수는 줄어들고 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수는 늘어났다.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잡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역전된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히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서 일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 여성은 이럴 거야 라는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특히 뭐 검소하다거나 아니면 가정, 남편을 잘 챙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굉장히 기여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일본 여성이고요. 또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단점의 경우에는 정조관념과 관련해서 한국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한국 여성, 한국 남성, 일본 여성, 일본 남성 뭐 어느 정도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 불륜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이 무조건 적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성에 대한 일단 한국 남자들의 호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국제결혼할 땐 고민할 거는 그 다문화 가정 속에서 자라날 자녀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을까, 자녀들이 약간의 이제 언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막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언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한국 남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한국 여성보다 일본 여성이 배우자로 적합한 것이 아닌가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만나는 어떤 케이스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화적이고 성별 갈등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일본 여성 계속해서 좋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자는 국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국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생각, 사고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또 실제로 외국인과의 결혼 생활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A라는 게 당연한데 상대쪽 입장에선 B라는 게 당연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과의 결혼은 항상 이런 이제 문화적 갈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재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능력,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훈련 이런 게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결혼 열풍이 사실은 혼인율이나 출산율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혼인수가 이제 만약에 줄어든다면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정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이나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정책 이런 거를 통해서 인구수나 어떤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민 정책은 나중에 문화적 갈등이나 사회 조직원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적으로는 어떤 결혼 배우자로서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억제되거나 누그러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국제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특히 긍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